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대구 MBC 신병철 기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른 언론에서 대부분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성애 씨의 실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성애, 검찰 수사는 끝났어, 호언장담했다는 기사가 어제 밤에 또 터졌습니다. 저런 검찰의 이상한 수사에 대해서 대구 MBC에선 열심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 따님의 표창장 관련해서 최성애 씨가 야당과 유착돼 있다, 그리고 위증을 했다라는 논란에 대해서 대구 MBC에선 연속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성애 씨가 학력 위조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는 게 또 등장한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검찰의 처리는 수상했고, 심지어 최성애 씨는 검찰 수사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성애 육성 파일까지 입수해서 공개했는데요. 개국본에선 최성애 2개 혐의로 고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성애가 단국대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박사학위를 박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랑, 또 다른 하나는 조국 전 장관 따님 표창장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진술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이 2가지죠. 그런데 검찰이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 등장한 겁니다. 바로 표창장 위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영곤 씨,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난도질할 때 계속해서 이름 나왔던 한 명이 바로 고영곤 씨죠. 그 사람한테 이 사건이 배당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창장을 뒤졌던 고영곤한테 최성애 사건이 배당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우스운가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일을 대놓고 벌일 수 있는 걸까요? 특히 이 사건처럼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경우에는 다른 검사한테 배당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공정한 방법 아닙니까? 게다가 이 사건은 1년간 2번이나 다른 검사한테 재배당됐고, 고발된 지 1년 반이나 지난 올해 1월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인 각하 처리를 내린 겁니다. 이런데 윤석열이 공정, 정의, 상식을 외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도대체 무슨 공정이 있고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상식이 있는 겁니까? 개국본 이종원 대표님도 고발인 조사도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최성애 말을 듣고 표창장을 뒤진 고영곤 씨가 최성애 위증했다는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는 겁니까? 교육부에서는 최성애 학력에 대해서 지난해 이미 허위라고 발표도 했고, 최성애는 총장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는데 이렇게 불기소 이유를 밝힌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전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최성애 씨는 본인 사건 수사 결론이 나기 1년 전 측근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하는데요. 한마디로 최성애 씨는 아무런 문제 될 거 없다고 호언장담을 했다는 겁니다. 결론 나기 1년 전에 최성애는 어떻게 알고 저렇게 호언장담을 했을까요? 대구 MBC 원본 영상을 보시면 육성 파일까지 그대로 공개가 되는데요. 고발할 만한 걸 해야지 고발해도 소용없다? 야, 참 세상에 뭐가 무서운 게 있을까요? 더 화가 나는 건 검찰은 저렇게 비호를 해주고 네이버에 최성애를 검색해서 최신순으로 봤습니다. 어제 대구 MBC 보도 이후로 동명이인을 제외하곤 어떠한 기사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MBC 보도 이후로 최신순으로 검색해봐도 어디서도 언론에서 해당 내용을 받아쓰고 있지 않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렇게 끌어낼 땐 새벽 3시 보도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보도를 이어갔습니까? 그냥 포털만 보면 다 조국 그렇게 난도질해 대더니 정작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어요. 대부분 주위에서도 이 내용 모릅니다.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언론에서 해당 내용을 보도하고 포털에서도 대문짝만하게 실어놔야, 그게 또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야, 그래야 사람들이 제대로 알게 될 텐데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는 검찰 말대로 표창장 위조하려면 스캐너와 컬러 프린터가 있어야 되는데 정경심 교수 자택에는 흑백 레이저 프린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PC도 없고 복합기도 없고 스캐너도 없고 컬러 프린터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위조를 한단 말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납득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명백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거고 표창장 위조 따위의 행위는 있지도 않았다는 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왜 언론에선 보도하지 않는 겁니까? 저도 주위에 조국 일가를 그렇게 비난하는 지인들을 만나면 대표적으로 표창장 위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작된 사건이라면 애초에 그 혐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언론에선 침묵하는 건가요? 심지어 대표적 친일 논란에 휩싸였던 나경원 씨가 대놓고 이제 출마 선언하고 광주에 방문하고 있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씨가 더 전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친일 청산에 대해서 지겹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독립운동 맞습니다. 이 책을 쓴 정상규 작가를 만나고 왔는데요. 우리가 결코 잊어선 안 될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진실을 계속해서 추적해오고 알려왔던 분입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글로 남기기도 했지만 결코 잊어선 안 될 독립운동가. 참고로 정상규 작가는 잊힌 독립운동가를 기록하기 위해 독립운동가 앱 개발, NGO 활동, 저술 활동, 방송 출연 등으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언제까지 친일 타령이냐 라면서 지겨워하거나 당연한 활동이라 여기고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제 만나고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다수 시민들이 그냥 외면하면 결국엔 독립운동가의 역사조차 서서히 지워질 것이고 더 나아가 친일파들의 행적까지 정당화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겹다며 조롱할지라도 꾸준히 행동하는 분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고요. 오늘날 시민들의 자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소식들을 꾸준히 전할 예정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애국보훈 활동에 발벗고 나서고 이런 과정들을 다수 시민들에게 전하는 스피커들도 많이 양성하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소식들을 계속 안팎으로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시기라 생각을 하고요. 최근 반민특위 관련해서 유스타즈에 기부받은 금액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한 바 있는데 현재 알림이 하기도와 별개로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거기선 청년, 청소년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채널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크리에이터 황희두의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인데 아무튼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친일파 언제까지 친일 청산이냐, 독립운동가 힘든 거 다 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브이로그 형식으로 청년 청소년들도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알림이 황희두 채널은 기존대로 시사 이슈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윤석열이 공정, 상식, 정의 타령을 하고 있고, 그런 윤석열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씨가 당당하게 지금 활보하고 있고, 막상 저렇게 거짓말투성이인 최성해의 입으로부터 시작돼서 총 70여 곳의 압수수색을 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분들과 그 지인분들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받았습니까? 이 다음 타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온갖 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이런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